네, 시사정담 3인 3세 6월 29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로 이 최대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난 4.13 때 리베이트 파문과는 좀 또 다른 대선 이 제보에 대한 조작 사건으로서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유미 당원의 구속 여부는 조금 있다가 아마 결정되리라 보는데, 이 상당히 지금 개인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당이 개입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한 거죠. 예,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철부지의 불장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독 범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파문이 확산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명선거 실천단장 이용주 의원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제보를 받고서 팩트 체크가 상당히 좀 부실했다. 요즘 세상에 자기가 서울이 안에 지방이 있다 해서 그 파일을 갖다가 못 봤다, 이런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검사 출신이고, 그 당시 이제 김인훈 부단장도 이제 다들 이렇게 그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활동을 하시던 분들인데, 팩트 체크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공당으로서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검증이. 예. 네. 그런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하고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 당이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당을 스스로 해체해야 될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니까 우선은 당이 허술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우리 당은 허술하다 이렇게 이제 막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대목.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약 4일 동안에 대변인 논평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지원 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트위터라든가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수많은 공세들을 생각하면 진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수십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계속 남게 됩니다. 예, 강주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이제 국민의당 강주 치욕이다, 뭐 이런 성명서까지 넣고 했는데, 상당히 이 위기감에 대해서 전부 다 짙게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어떤 공식 선거대책 본부에서 캠페인이 벌어지기보다는 후보의 어떤 측근들에서 좀 캠페인이 벌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제보를 갖다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 발표한 그 부분은 그 선대본의 시스템이, 체크 시스템이 거의 안 돌아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 일 말고도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포스터 문제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선대본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네. 알 수 없는 데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후보가 오케이를 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뭔가 이게 비선이 따로 작동을 한다, 이런 의구심들이 많았고, 그게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것도 그런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과연 지난 대선에서 누가 어떻게 움직여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규명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그 측근들, 소위 말해서 숨은 실세들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이 어떤 개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현재는 아무런 입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뭐 입장을 이제 밝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은 이렇게 전해지는 부분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낸 상황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정당의 공적 시스템 외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사적인 시스템 이게 두 개가 같이 돌았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켜서 나타난 문제인데 국민의당은 이제 정당인데 이게 이 정당이 공당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보조금을 주고 이 공당 시스템 자체의 의사 결정 구조를 붕괴시켰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상 이렇게 저희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안 후보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높습니다. 누구보다도 안철수 후보는 이 정치적 책임 정치를 늘 강조해 왔잖아요. 예, 새 정치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특히 이런 문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구태라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안철수란 정치인의 그 어떤 입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스스로 지금 치명적인 어떤 그런 그게 발생을 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유미나 이준서 두 사람 모두가 안철수 의원이 발탁을 한 아주 그 가까운 사이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변명을 하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걸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봐지고 결국은 국민의당이란 조직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없다면 지금 뭐 저렇게 모여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대선까지 치르고 왔겠느냐 했을 때 그러기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가서 국민의당이 그 존립이나 이후에 어떤 그런 거치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이나 이상돈 의원 등은 안철수 책임론을 갖다 내부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적으로 이제 특히 김태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이 정당의 시스템이 아니라 안철수 개인의 시스템으로 이제 움직였다는 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 기반을 해서 이제 당 혁신을 해야 되는데 당 내부의 혁신 동력조차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까? 진단 나온 게 개인 생각이에요, 김 위원장님. 이런 게 김 위원 생각이 그렇게 나왔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안 후보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게 개인 생각이 아니고 혁신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열려가지고 그 김윤 그 위원장 이런 분도 거기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가지고 논의를 한 끝에 이제 그 김태일 위원장이 발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에 지금 제기하는 어떤 그런 그 안철수 후보 책임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일정하게는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공유한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예기치 않는 곳에서부터 출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국민의당이 어떤 당의 조직적 개입이 아니더라도 금방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이 공당으로서 공적 시스템에서 운영된 게 아니라 사적인 어떤 비선에서 운영됐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